다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에서 나만 조용할 때 이상하게 위축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색하고 말을 꺼내자니 괜히 튈까봐 망설여지고요. 그런 자리에 앉아본 사람은 압니다. 꽤 불편하다는 걸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잘 섞이고 말수는 많지 않아도 존재감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뭔가 편해. 괜히 호감 가.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 물론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딱 하나를 꾸준히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건 말 잘하는 기술도 아니고 억지로 잘 보이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막상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잘난 말보다 이 한 가지가 사람 사이를 바꿔놓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등산 모임에 꾸준히 나오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엔 존재감이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스타일도 아니고 먼저 나서서 말 거는 법도 잘 없고요. 딱 보면 조용하고 무던한 사람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있는 날은 모임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새로 들어온 회원에게는 처음이신데 산길 잘 따라오셨네요. 발걸음 보니까 등산 좀 하셨죠? 하고 웃으며 한마디 건네고 쉬는 시간엔 누가 간식 챙겨오면 이런 거 챙기기 쉽지 않은데 센스 있으시네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게 칭찬 같으면서도 억지스럽지 않고 가볍게 툭 던지는 말입니다. 말투도 과하지 않아서 부담도 없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웃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따라 웃고 그렇게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그분이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조용히 앉아 있어도 괜히 신경 써서 한두 마디 건네주고 모임 끝나고 헤어질 때도 오늘 발걸음 가벼우시네요.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하고 미소로 마무리해 줍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분 옆에 앉으려 하고 그분이 있으면 대화도 더 부드럽게 흘러가고 신기하게도 처음 오는 사람들도 덜 어색해해요. 다들 나중에 한마디씩 합니다. 그분은 그냥 편해요. 말 안 해도 따뜻한 느낌이 있죠. 말 많고 분위기 띄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조용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딱히 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결국 모임의 분위기와 흐름을 가장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더라고요. 나중엔 다들 그 사람 없는 날은 좀 허전하다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 방금 이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차이 눈치채셨나요? 그분이 특별한 농담을 한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크거나 분위기를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근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분을 편하게 느꼈고 모임에 그분이 있으면 어색한 기류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누구든 작게라도 인정해 줬습니다. 가볍게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아, 나를 좋게 봐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말은 짧았는데 그 말로 인해 상대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사람을 자연스럽게 더 좋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호감의 반사 효과라고 합니다. 어렵게 말하긴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이 좋다. 사람은요, 자기를 좋게 봐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누군가 나를 비판적으로 보는 느낌이 들면 방어적으로 굳어버리고 괜히 눈치 보게 되죠.
반대로 저 사람은 날 나쁘게 보지 않는다. 괜찮게 봐주는 것 같다. 하는 인상이 한 번 박히면 그 사람 말이 더 편하게 들리고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더 좋아집니다. 이게 진짜 무섭도록 강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봐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작고 짧은 칭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게 쉽진 않죠. 괜히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과하게 느껴질까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칭찬은 센스 있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쾌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예요. 그거 좋았어요. 그거 신경 쓴 게 느껴졌어요. 오늘 말 되게 깔끔했어요. 이 짧은 말들이 사람 마음에 꽤 오래 남습니다. 왜냐면 우린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조용히 품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먼저 건드려주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솜씨도 필요 없고 성격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잘 보는 눈. 그게 관계의 판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 칭찬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하려면 어색해. 괜히 꾸며서 말하는 것 같고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잘 안 나오더라. 그거 아주 정상입니다. 괜히 쑥스럽고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 생각 들죠. 근데요, 꼭 유쾌하고 센스 있게 말해야만 칭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 하려다가 말 꼬이고 듣는 사람도 불편해져요. 칭찬은 기술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짚느냐, 그 감각만 익히면 굳이 말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담 없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공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거창한 비법 아닙니다. 그냥 진짜로 일상에서 바로 입에 붙일 수 있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 공식, 구체적인 행동, 플러스 효과 말하기. 칭찬이 어색한 이유, 대부분 이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히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내가 진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말하는 나도 뭔가 어정쩡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한 구체적인 행동을 짚어주고 그게 어떤 효과를 줬는지를 함께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설명을 잘했으면 그 설명 정말 간단 명료했어요. 덕분에 바로 이해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잘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좋았는지, 이 두 가지를 짝꿍처럼 붙여주는 겁니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요, 듣는 사람이 나를 정확히 봤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분위기 따라 던진 칭찬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말해줬다는 인식이 생기니까요.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회의 자료를 보기 좋게 준비해온 동료에게 정리 진짜 잘하셨네요. 이거 한눈에 들어와서 회의가 훨씬 수월했어요. 모임에서 누가 먼저 종이컵이나 물을 챙겨줬을 때 이런 거 아무나 안 챙기거든요. 덕분에 편하게 시작했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 말 걸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준 분에게 아까 말 먼저 건네주신 거 분위기 살렸어요. 처음 오신 분도 편해하시더라고요. 누가 먼저 회비 정산을 도와줬을 때 먼저 챙겨주셔서 깔끔하게 끝났네요. 정리 진짜 빠르시다. 동호회 끝나고 의자 정리 먼저 시작한 분에게 조용히 먼저 정리하시길래 놀랐어요. 덕분에 다들 빨리 끝났네요. 어떠세요? 이런 말들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봤다, 느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깊이 감정이 건드려집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해도 그냥 묻히면 내가 괜히 나섰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이런 한마디가 그 사람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내가 괜히 한 게 아니구나. 이 느낌 하나면 그 사람이 다음에도 또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칭찬은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료는 복잡한 문장보다 딱 맞는 짧은 말 한마디가 더 강합니다. 말에 자신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뭘 했고 그게 어떻게 좋았는지 이걸 붙여서 말하면 누구든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공식, 평소보다 더 나은 점 짚어주기. 이건요, 상대방이 한 행동을 그냥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이 부분이 더 좋아졌네요 하고 변화나 성장을 짚어주는 방식입니다. 말은 별거 아닌데 이 한마디에 사람 마음이 꽤 깊이 움직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봐 줄 때 가장 큰 힘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모임에서 조용하던 분이 오늘은 먼저 말을 걸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훨씬 편해 보이시네요. 처음 오셨을 땐 많이 조심스러우셨잖아요. 이 한마디는 그냥 좋았어요 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보다 좋아졌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노력을 누가 제대로 봐줬구나 싶고 그 순간 그 말이 칭찬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몇 가지 예시 드릴게요. 운전이 서툴렀던 남편이 오늘은 부드럽게 몰았을 때 요즘 운전이 훨씬 부드러워졌네요. 예전보다 덜 긴장하는 것 같아요. 요리 초보였던 아내가 이번엔 음식간을 딱 맞췄을 때 이번 된장국은 진짜 딱 맞아요. 맛이 점점 깊어지네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보고서를 더 간결하게 써온 날. 요즘 보고서 스타일 많이 바뀌었네요. 딱딱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서 보기 편했어요. 동호회에서 발표를 맡았던 분이 평소보다 덜 긴장한 모습일 때 오늘은 목소리 떨림도 없고 훨씬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연습 많이 하셨죠? 이런 식의 칭찬은 비교가 아니라 인정에 가까운 말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걸 짚어주는 말. 이건 누구에게나 꽤 강하게 남습니다. 물론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예전엔 못했잖아라는 뉘앙스로 들리면 역효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 쓸 때는 요즘 들어, 오늘은 특히, 이번에는 이런 말로 부드럽게 꺼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공식은 절대 칭찬 잘하려고 머리 굴리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봤으니까, 진짜 나아진 게 느껴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어야 사람한테 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노력을 아무도 안 알아봐 줄 때 힘이 쭉 빠지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알아채고 말로 짚어줄 때 그 사람한테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은 기분 좋게 끝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열어주는 말이에요. 세 번째 공식, 상대가 신경 썼을 부분 알아봐 주기. 이건 말 그대로예요. 상대방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것, 그 부분을 먼저 알아봐 주는 말입니다. 사실 이건 칭찬이라기보다 관심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뭘 신경 썼는지 내가 봤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말이 왜 효과적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노력이 안 보일까봐 속으로 살짝 서운해합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줬을 때 그냥 맛있어요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다 준비하시느라 시간 꽤 걸리셨죠? 음식의 정성이 딱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알아주는구나 하고 진짜로 마음이 녹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정성,
신경 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먹어보고 맛있어서 좋았다기보다 당신이 애쓴 걸 내가 봤어요. 이 말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쓸 수 있는 예시 몇 개 들어볼게요. 생일 선물 포장까지 정성껏 해온 며느리에게 이거 포장까지 직접 한 거니? 이런 건 손 많이 가는데 진짜 고맙네. 모임 장소 예약하고 안내까지 챙긴 지인에게 예약부터 단체 톡까지 다 챙기셨죠?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 흔치 않아요. 집에 놀러 갔는데 깔끔하게 정돈해 놓은 친구에게 집 정리 진짜 깔끔하네. 혹시 오늘 온다고 일부러 준비한 거야? 가족 행사에 옷 차려입고 온 남편에게 오늘 옷 너무 멋지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쓰신 티가 나요. 함께 운동하는 지인이 자세가 좋아졌을 때 오늘 유난히 자세 딱 잡으시던데요. 연습 좀 하셨죠? 이런 말은 칭찬이라기보단 관찰이에요. 그 사람이 신경 썼을 부분을 눈치껏 자연스럽게 알아봐주는 말. 그게 딱 맞아떨어질 때 상대방은 기분이 좋다를 넘어서 이 사람이 날 잘 보네.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결국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대놓고 요구하진 않죠.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 마음을 얻습니다. 기억하세요. 칭찬은 말로 하는 관심이고 관심은 기억에 남는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3가지 공식 말씀드렸죠. 첫째, 구체적인 행동과 그 효과를 짚어주는 말. 이렇게 하셨더니 보기 편했어요. 둘째, 예전보다 나아진 점을 알아봐주는 말. 오늘은 훨씬 자연스러우셨네요. 셋째, 신경 썼을 만한 부분을 먼저 알아봐주는 말. 이거 준비하시느라 시간 꽤 쓰셨죠? 티가 났어요. 이 3가지 공식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내가 당신을 제대로 봤다. 이 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전혀 재밌지 않다는 겁니다. 센스 있게 웃기지도 않고 말장난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사람 마음에 오래 남을까요? 재미가 없어도 정확하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히 칭찬을 재밌고 센스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렵고 오히려 부담만 줍니다. 상대도 민망하고 나도 어색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유쾌함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게 왜 좋았는지를 짧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 그게 진짜로 와닿습니다. 오늘 발표 깔끔했어요. 이 일 아무나 못해요. 딱 맞게 처리하셨네요. 설명 들으니까 헷갈리던 게 정리됐어요. 이런 말들은 짧지만 상대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기능과 가치를 정확히 건드리는 말입니다. 웃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미없어도 괜찮습니다. 정확하면 그게 좋은 칭찬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남을 칭찬하는 일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높이는 가장 세련된 방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진심에서 나온 인정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수준 또한 함께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긍정적인 시선은 결국 나의 안목을 보여줍니다. 남의 장점을 알아볼 줄 안다는 건 내 안에 여유가 있고 깊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사람은 말을 통해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그 생각은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지 그게 전부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칭찬은 그래서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상대를 통해 나의 시선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보다 그걸 알아본 내 시선이 평가받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보다 신중하게 좋은 점을 짚어주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고 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결국 말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굴 칭찬한다는 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곧 나를 설명하는 가장 우아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람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루에 딱 한 사람, 짧은 한마디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은 평판, 인기 있는 사람. 그건 별다른 기술이 아니라 좋은 말을 꾸준히 건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칭찬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짧고 가장 세련된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잘 보이려는 말 말고 잘 봐주는 말. 그게 사람을 바꾸고 그 말을 꺼낸 나도 바꿔줍니다. 오늘 영상이 말 한마디를 좀 다르게 써보고 싶은 분께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말을 하면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용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